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증거 스카이드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2021년도 9월 평가원 가형 주관식 주요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볼 건데, 자, 우리 이거 되게 쉽게 출제가 됐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얘들아 문제 읽기 전에 선생님 문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칠판으로 가시나요? 그게 아니라, 자, 얘들아 봐봐. 너네한테 나오는 너네한테 나오는 변수는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가 있지. 이 문제를 통해서 너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연속확률 변수든 이산확률 변수든 확률 변수가 하나 등장하면은 그냥 문제를 풀어. 근데 이게 한 개가 아니라 확률 변수가 두 개 등장했어. 그럼 너네가 2, 3보다 연속해서 많이 접했을 것 같은데, 보통 연속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등장했어. 얘가 연속이야. 연속이 등장하면 정규부 따른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때 얘를 M1, 얘를 시그마 1의 제곱, M2, 시그마 2의 제곱이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이거 두 개 같아. 그럼 얘는 뭐야? 대칭축이 같은 상태에서 이 시그마의 변화니까 최대값이 바뀌는 거지. 최대값이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지. 그치? 시그마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게 달라, 이게 같아, 그게 무슨 관계야? 그 확률 밀도 함수가 평행이동 관계지. 선생님, 이거 다르고 다르면요? 그러면 확률 변수가 아예 두 개가 등장한 거니까, 다른 분포니까 얘는 뭐 할 수 있어? 다 표준화할 수 있지. 그래서 표준 연립으로 다 옮길 수 있어서 하나의 분포에서 관찰할 수 있지. 너네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잖아? 확률 두 개 등장했을 때 연속에서는. 그러면 이산에서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 나온 적이 없는데, 수능에 확률 변수가 두 개 등장했어, 이산 쪽에서. 그럼 반드시 뭘 물을까? 얘하고 얘를 절대로 독립적으로 변수를 주지 않아요.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실수값,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실수값 절대 독립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통계 특강 때도 얘기했었어. 그럼 무슨 말이냐? 분명히 얘네들은 관계를 알려줄 거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1차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근데 26번 문제로서 쉽게 일단 출제를 해 주신 거야. 그럼 너네들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 너네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럼 연습해. 문장제 문제로 되어 있는 것들 연습하세요. 알겠니? 변수 잡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뭐야? 얘에 대한 것만 내가 분석하면, 얘에 대한 평균, 분산만 분석하면 확률 변수 y는 공짜로 얻겠다 이거잖아.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럼 보세요.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가 두 개 등장했는데 얘하고 얘가 등장했어. 근데 문제 보니까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실수값이 4개, 확률 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값도 4개야. 그리고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확률 똑같아. 따라서 확률 변수 y는요, 확률 변수 x랑 종속적인 관계고요. 몇 배? 10배 더하기 1입니다. 그때 구하는 게 뭐야? 얘지. 그럼 얘는 10x 더하기 1. 예전 기출에서는 이걸 그냥 대놓고 줬다면은 이제는 이걸 네가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연속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읽듯이 이산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시사하는 거죠,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자, 분산 10x 더하기 1이야. 그게 뭐야? 10의 expectation x 더하기 1. 얘는 100vx다. 이렇게 되겠지. 줬잖아,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1대라고 돼 있잖아. 평균이 얼마야? 2야. 20이지? 20 더하기 1
플러스 100 곱하기 얘 하면 되는데 뭐 나왔어? 제곱의 평균 나왔어. 즉평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그게 분산이잖아. 그러면 얘의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세요. 이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거 보자마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입니다. 이거 작성할 수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건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죠. 근데 중요한 얘기지. 그렇지. 이 사람에서 나왔을 때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줬습니까? 얘랑 관계가 있다고. 왜? 이 값이 취할 확률과 이 값이 취할 확률이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그들은 이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시한 것뿐이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쓴 일은 없죠. 자 봅시다. 그 다음 27번입니다. 얘도 어렵지 않게 나왔죠. 자, 등비수열 AN입니다. 얘가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첫항과 공비를 아시면 돼. 꼭 첫항을 알 필요는 없지. 자, 그래놓고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을 구해라? 네 번째 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첫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등식 성립한다. 그럼 얘는 합이죠. 설마 이걸 등비수열의 합을 쓰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1항부터 n 플러스 3항까지의 합에서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뺀 겁니다. 그럼 얘 뭡니까? a n 플러스 1 더하기 a의 n 플러스 2 더하기 a의 n 플러스 3입니다. 그때 13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이니까 얘들아 이거 뭐야? 등비수열이지. 그럼 이 자체도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걸 준 거야. 이거 사실 이것까지 파악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이 수열도 무슨 수열이다? 첫 항이 13이고요. 공비가 얼마인? 3인 등비수열이야. 얘도 이 수열, 이 세 개를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수열. 함수도 이 함수랑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뭐 hx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 hx를 보듯이 an이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고 당연한 얘기인데 읽어보자는 얘기야. 첫 항이 얼마고? 13.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야. 내가 구하는 게 뭐지? 4지. 끝났네. 자, 가보자. 이런 수열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작성할까가 문제인 거잖아. 그럼 모르니까 이 수열에서 뭐해? 대입해. A2 더하기 A3 더하기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지금? 2개지. 첫 항도 모르고 뭐도 몰라? 공비도 모르지. 이 수열을 통해서 알면 되잖아. 4지. 자, 1 대입했어. 얼마야? 13이야. 근데 모르가 2개니까 2개 나와야 되지. 하나만 더 찾아. 이 수열에 대입하자. 얼마? 2. 그럼 A에 2 대입하니까 3. A에 4. A에 5야. 이건 13 곱하기 얼마일까? 3이지. 됐어? 몇 배 차이야? 3배 차이. 자, 그럼 보자. AN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R. 이 수열도 등비수열이야. 곱하기 다 R배씩 하면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다 곱하기 R 했을 때 뭐 나와야 돼? 얘 나와야 돼. 13에다가 R 곱하면 13 곱하기 3 나와야 돼. R 얼마야? 3이야. 끝.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공비가 얼마야? 3.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식 세우면은 얘는 첫 항을 모르니까 A라고 하면 얘는 뭐야? A 곱하기 3. 얘는 첫 항을 A라고 하면은 A 곱하기 9. 얘는 A 곱하기 27. 이 값이 얼마래? 13이래. 그러면 첫 항 나오는 거 맞지? 그럼 공비 구할 수 있지. 됐어? 아니 공비랜다. 첫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네 번째 항 구할 수 있지. 됐죠? 넘어갑니다. 28번. 선생님이 너네한테 9월 평가원 보러 가기 전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28번을 보고 가랬는데 일단 그런 똑같은 문제는 아니야. 왜? 두 개를 더했으니까 그 공통 부분을 뭔가 빼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거랑 다른 문제야. 똑같이 28번이긴 한데 다른 문제지 이번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그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내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짜리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 그럼 이게 중심이고 다 여긴 1이고 1이네. 그때 문제에서 지름을 한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5라고 하고 소 AB 위에 두 점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었을 때가 뭐야? 반지름. 이것도 뭐야? 반지름. 항상 호 위에 점이 나오면 반지름과 이어야 되는데 이미 이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알려준 거야. 항상 호 위에 점이다. 반지름 그어야 돼. 이게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는 거지. 자, 그 상태에서 두 선분 PB하고 OQ의 교점을 R이라고 하자. 그때 R에서 이건 도형을 만들어 준 거고 R에서 PQ에 대는 수선의 말을 H. 오케이. 직각사각형을 만들어 줬네. 자, 그 다음에 뭐 설명이 더 이상 없어. 그 다음 넓이 부분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 나머지 F세타, G세타, RH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좀만 위에다 그리자. 반지름이 얼마야? 2야. 1이야? 1이야. 그래놓고 호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요 점을 P. 그래서 이 길이 얼마야? 1이야. 그리고 요렇게 잡아서 Q인데 이 길이도 1이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거랑 이거랑 반지름이고 이렇게 이은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게 첫 번째로 눈에 보였을 거야. 그러면서 얘의 움직임을 이 각으로 이렇게 표시해줬고 이거의 움직임을 이렇게 각으로 표시해줬고 중심각들이 등장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 만나는 이 P라는 점에서 이 B까지 이렇게 그으면서 여기서 만나는 이 교점을 뭐라고 했다? R이라고 했다. 끝. 이 설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놓고 이렇게 생긴 요 넓이를 G 세타, 요 넓이를 F 세타라고 준 거야. 그래놓고 RH라는 길이는 어디냐면 여기가 R이지. 그리고 여기서 수선에 발을 작도해서 뭘 만들어줬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네가 구하는 거는 F 세타를 구해야 하고 G 세타를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RH의 길이를 구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관찰해보면 F 세타는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고 보니까 이제부터 구하는 거 잘 봐야 돼.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야. 그런 다음에 이 길이 1이야. 이 길이 1이야. 파이마 3세타야. 항상 선생님이 구하는 걸 보면서 가라 그랬어. 도형 문제에서 엄한 선 계속 긋다가 도형 복잡해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예전이랑 이제 도형 문제를 분석하는 게 달라진다. 왜? 싸법과 코법이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수선의 발을 작도 안에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는 입장에서 너네들은 이 길이 1인 거 알려줬고 이 각 나와 있어.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 이 길이만 구하면 끝나. 그러면 이 길이를 포함하면 뭘 찾아야 돼? 뭐라는 거야? 미안해. 이 길이를 포함하면 뭘 찾아야 돼? 삼각형.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해. 자, 봐봐. 이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을 찾으면 이쪽을 찾으면 니는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길이를 찾으려면 이 삼각형을 관찰하면 되겠지. 야,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길이가 여기에서 나오면 말이 되니?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잡아. 그럼 이 길이 나와 있지 1이라는 거. 그치? 야, 그러면 이 각을 알아야 되겠지. 이 각을 알면 얘도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결국 여기서 뭐 쓸까? 싸법 쓸 거 아니야. 또는 코법 쓸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럼 이 길이를 알려면 이 각에 대해서 알면 이 길이 아니까 이렇게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의 비율은 똑같으니까 이 각을 알아야 돼. 근데 이 각 몰라. 그럼 각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알 수 있나? 이 각은 교점이 생긴 각이거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우회적으로 어딜 봐야 돼? 주변각 여기.
근데 이 각은 어떻게 알아요? 이 각을 알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각은 어떻게 알죠? 이거 원에 생긴 거잖아. 원에서 생긴 각을 뭐라고 하니?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것도 많이 연습했던 건데. 원주각은 따라가. 혹시 같은 원주각이 있나? 각 없어. 각 없어. 각 없어. 빡. 뭐 나와 있어? 중심각. 아, 같은 각은 없어. 원래 원주각은 이동할 수 있다. 원주각은 이동할 수 있다. 하나의 호에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네가 주변을 찾아라. 그래서 예전에 풀었던 것 중에 45도 찾았던 거 기억나나? 있어. 풀어봐. 찾아봐. 근데 얘는 그래서 원주각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러면 그 다음 뭐 가야 돼? 중심각 가야지. 아, 그러면 내가 찾는 원주각이 원 위에 점이 생기면은 이걸 찾으려면 우회적으로 뭘 찾는 거야? 중심각을 보는 거지. 근데 얘가 지금 세타로 나왔어. 그럼 얼마야? 2분의 세타지. 됐네. 여기가 얼마다? 2분의 세타. 끝! 5할 길이 나왔다. 야. 그럼 5할 길이 나왔으면은 5할 길이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서 구할 수 있겠네.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뭐는? 5r의 길이는, 그치? 여기는 2분의 세타 2세타. 그럼 파이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5세타. 그러면 어차피 사인 값은 항상 양수지.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대칭이니까 쟤는 사인 2분의 세타랑 똑같아. 따라서 사인 파이마 2분의 세타는 사인의 2분의 5세타랑 똑같고 그것을 대가는 길이가 얼마야? 1이야. 따라서 5r 길이 나왔다. 야. 그럼 5r 길이는 뭐야? 양변을 곱하면 되니까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의 2분의 세타다 하면서 나왔지. 그럼 된 거야. 이 길이 찾았어. 그러면 F세타 넓이 끝났어. 작성하면 돼. G세타 어떻게 구하면 되지? G세타? 이렇게 생긴 도형이야. 괴상하네. 괴상하게 생겼어 얘들아. 부채꼴 있지? 오케이. 끝. 이것도 많이 연습했던 거. 그럼 이 삼각형을 빼면 되겠네. 5r 길이 나왔잖아. 그럼 이게 이 넓이도 구할 수 있겠네. 1. 여기. 얘도 구할 수 있다. 끝. RH. RH는 어딘데? 여기야. 그럼 이걸 포함하면 뭘 찾아? 직각 삼각형. 이걸 포함하면 뭘 찾아? 직각 삼각형. 이걸 포함하면 뭘 찾아? 직각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가 아무것도 없어. 이 길이도 없고 이 길이도 없어. 이 길이를 알려면. 근데 각도 없어. 근데 이 길이는 보니까 Q가 원위의 점이고 전체에서 부정 빼면 되지. 전체에서 부정. 전체에서 이 길이를 전체로 네가 잡으면 5R의 길이 아니까 됐네. 5R 길이 알아. 뭐야 다 모든 게 5R로부터 시작되는 거네. 그러면 이 길이는 1마 5R이네. 5R에서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그럼 1-5R이고 그럼 이 길이 알 수 있나? 그럼 피타 쓰면 되는데 만약에 각을 알 수 있다면 근데 이거 무슨 각이야 또? 원주각이야. 됐어. 원주각이야. 따라가. 뭐라는 거야? 원주각이 아니잖아. 원주각 맞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씨 이쪽에 있네. 안 되네. 원주각인데 원이 없어. 다시 또 어디 봐? 주변각 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 각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요? 안 돼. 선생님 근데 파이 바스 세트잖아요. 됐다. 그치?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한 순간 당황했어. 이등변 삼각형을 망각하고 원주각. 에이? 그러면 나 있네 여기. 파이브 3세타. 두 개 다 얼마 해야 돼? 3세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얼마 해야 돼? 3세타. 그 얘가 얼마? 2분의 3세타. 끝. 됐네. 끝났어요. 이거 복잡하니까 쓰지 마. 자, 그러면 리미트 세타가 제로로 갈 때 자, RH라는 길이는 1-5R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3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F세타. F세타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요 길이가 5R이지. 5R은 구해놨으니까 써놔. 5R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파이마 3세타지. 그냥 사인 3세타 더하기 자 G세타는 부채꼴 넓이 2분의 1에 R 제곱 세타에서 뭘 뺀다?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 1 곱하기 5R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5R의 길이에다가 뭐 쓰면 되니? 사인 2세타. 그럼 어차피 생각해봐. 얘는 5R의 길이가 여기에 있어. 근데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면 어차피 얘 2분의 세타지. 2분의 5세타지. 그럼 얼마야? 5분의 1이지. 5분의 1이야. 이 값 0으로 가면. 5분의 1이야. 5분의 1이 어차피 0으로 안 가. 그럼 0분의 0꼴이 됐던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 요 값. 인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뭐 둘이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다 맞아 떨어진다. 끝났다. 갖다 계산만 합시다. 자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5분의 1에다가 얘 얼마? 2분의 3. 됐지? 다 지워진 거지. 그러면 여긴 얼마 남아? 2분의 1. 5R이니까 얼마야? 5분의 1. 얼마야? 3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5R의 길이 얼마야? 5분의 1. 2분의 1. 답입니다. 중간 계산 생략. 됐니? 자, 그래서 답은 23입니다. 됐어요?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결국 내가 구하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관찰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등변사각형을 줬어. 그리고 이 각을 줬잖아. 이 각 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려놓으면은 되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봐. 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미 이거부터 시작을 했잖아. 왜? F세타 더하기 G세타니까 F부터 시작하면은 여기가 1이야. 이 길이만 알면 된다. 이 길이 판적상 섰자. 이 각만 알면 된다. 왜? 이거 대응관계? 이거? 2분의 세타? 이걸 알면 된다. 이걸 알면 이 길이 아니까. 그러면은 이 각을 우회적으로 구하면 원주각과 중심각. 이게 중요했던 얘기였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이등변 사각형과 원주각과 중심각. 중심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치? 다음 29번 경우의 수 문제다. 주관식으로 나오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내가 이걸 너네한테 만약에 시험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20분도 뭐 많아. 1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풀라고 하면은 맞춰. 무조건 맞출걸. 인데 이미 객관식도 풀고 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짜증남과 모든 걸 다 끌고 왔을 거야. 집중이 안 되지. 집중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이건 답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경우의 수가 주관식으로 나온다. 확률이 주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집중력이 필요하거든. 근데 이미 막 18번, 19번, 20번, 21번 이렇게 풀다 보면 머리 아파. 그치? 해석하게 하는 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너네들이 그 얼마나 그 100분 동안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그러면은 경우의 수 문제를 절대로 안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지. 29번 무조건 맞춰야 돼. 만약에 경우의 수로 나왔어.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것도 괜찮은 한 가지 방법 아닐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 풀기엔 좀 거부감이 들잖아. 2, 3점짜리 다 풀어. 14점짜리, 14점짜리래. 4점짜리 쉬운 거 다 풀어. 그 다음에 29번부터 풀어. 또는 2, 4점짜리 풀고 29번부터 풀어. 꼭 29번이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건 아니야. 경우의 수 문제부터 푸는 거야. 왜? 집중이 돼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의 얘기야. 객관식은 필요 없고. 자, 흰 공 4개랑 검은색 공 6개가 있어요.
세 상자 A, B, C에 남김없이 넣어야 됩니다. 각 상자에는요, 공이 2개씩 들어가야 돼요.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요. 2개 이상씩. 제한이 걸렸지.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 꼭 어떤 색 공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색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상자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 상자에는 2개 이상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구해보세요.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그래 중복조합 이럴 것 같은데 그 중복조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제한 조건 걸렸잖아. 제한 조건. 얘들아 제한 조건 걸렸잖아. 28번 보면은 이런 얘기잖아. 흰 공이 4개 있어. 검은 공이 6개 있어. 근데 상자가 A, B, C 이렇게 해서 3개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는 공의 개수가 2개 이상씩은 다 들어가야 돼. 이런 빨간 색깔 이 제한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만약에 이런 제한 조건이 없어. 그럼 쉽게 풀잖아. 어떻게 해요? 흰 공의 개수를 A개, 흰 공의 개수를 B개, 흰 공의 개수를 C개 했을 때에는 만약 2개 이상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이거 합해서 4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의 개수를 알파개, 검은 공의 개수를 베타개, 검은 공의 개수를 감마개 했을 때 그 토탈 6개가 되면 돼요. 그래서 3H4 왜? 얘네들은 음아정이니깐요. 곱하기 3H6 이렇게 그냥 답을 내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내신 때 예제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풀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제한 조건이 붙어서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풀지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 흰 공을 일단 2개씩 줘버려요. 아니 검은색 걸 2개씩 줘버려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그럼 뭐로 분류할까? 뭐 검은 색깔로 분류도 되고 흰 공으로 분류도 되겠지. 근데 흰 공이 더 개수가 어때? 작지. 그래서 흰 공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판단.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며 시험장에서 되게 이게 집중이라는 게 안 되거든 잘. 왜? 이미 앞에 거 막 풀고 왔을 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 앞에 거 막 풀고 들어오면은 뒤에 거 풀 때 집중이 흐려지는 거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서. 훈련으로 어느 정도 정보가 가능하지만 그게 자꾸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흰 공에 따라 분류한다. 선생님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흰 공이 4개야. 지금 내가 A, B, C한테 준 건 아니야. A, B, C한테 배열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떤 상자에 흰 공을 몰빵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써보자. 첫 번째, 흰 공 1개의 주머니에 몰빵. 두 번째, 흰 공 2개 주머니에 담기. 세 번째, 흰 공 3개 주머니에 담기. 그러면은 끝. 케이스. 주머니 3개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답을 빡 찍지. 그러면 흰 공 1개 주머니에 몰빵? 그럼 이런 얘기네. 흰 공이 4개 있으니까 4빵빵. 아직 이게 A 주머니에 4인지 B 주머니에 4인지 그걸 카운팅한 건 아니야. 항상 상황을 잘 액션을 끊어야 돼. 액션이 자꾸 길어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무조건 빠뜨릴 수밖에 없어. 자, 무조건은 아니야. 사람마다 달라.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내가 그러거든. 자, 흰 공 2개 주머니야. 흰 공 2개 주머니니까 이럴 수 있겠네. 3, 1, 빵. 2, 빵. 3개 주머니야. 2, 1, 1. 몇 개만 풀면 돼? 4개만 풀면 돼. 상황부터 이해한 거야. 다시 넘버링 1, 2, 3, 4야. 그러면 이 경우부터 풀자. 일단 흰 공부터 몰빵시킨다. 누구한테 몰빵시킬까? 3가지.
그게 어떠한 경우도 상관없으니까 고백 법칙. 그러면은 내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황을 한번 그려놓고 파악해 볼까? 그러면 A한테 4 같다고 치면 0 같고 0 같지. 얘는 검은 공으로 2개씩 채워줘야 되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요 선생님. 내가 이제 검은 공을 넣으면 되는데 그 검은 공은요 여기에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여기도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몇 개 넣었는지 모르는데요. 검은 공은 토탈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음화정이에요. 여기는 2개 이상 들어가야 하잖아요. 2개 이상 들어가야 하잖아요. 아, 됐네요. 흰 공을 다 분류해 놓으니까 나머지 검은 공 처리하는 건 편하네. 상태적으로. 자, 그러면은 이상이니까 그냥 뭐 하면 돼? 줘버려. 몇 개 남아? 2개 남아. 그럼 나머지 2개는 3개의 주머니를 중복 허락해서 갖다가 주면 됩니다. 자, 얘가 5니까 4C2야. 6, 3, 18. 18개입니다. 다음. 3일빵이에요. 그럼 어떤 주머니엔 3개, 어떤 주머니엔 1개, 어떤 주머니엔 빵개죠. 그럼 310을 그냥 이 세 주머니한테 뭐 해주면 됩니까? 배열해주면 끝납니다. 3팩토리얼계. 그러면 이 6가지를 다 분류할 필요 없이 그 이유에선 동등하니까 내가 한 가지 상황을 그려봅시다. 실수하면 안 돼요. 29번 틀리면 4점이 날아가요. 따라서 3, 1, 빵 이렇게 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쓸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검은 공은 6개 되셔야 돼요. 근데 얘는 0이니까 얘는 음화정, 얘도 음화정, 얘는 2 이상. 어이구 틀릴 뻔했어요. 1이죠. 1 이상.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3개를 줘야 되는 거니까 3 남아요. 나머지 3개는 중복 허락 가능합니다. 3H 3. 그럼 6 곱하기 자 얼마입니까? 5, C, 3, 10이에요. 60까지가 되겠지. 자, 이제 조금씩 빨라지겠지? 이 빵이야. 그럼 빵을 누굴 줄까? 빵을 누굴 줄까? 빵. 3가지. 에 대하여 그 이후의 상황은 동등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해야 돼. 자, 그 이후의 상황을 가기 위해서 내가 수능자를 생각해봐봐.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이것 때문에 4점이 날아가니까. 자, 그러면 얼마야? 2 빵이야. 아, 그럼 검은 색깔은요 더해서 이렇게 되는데 2개 맞춰줬죠. 얘가 2 이상이면 됩니다. 이제는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야. 집중력 문제야. 집중력 문제고 아까 같은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그걸 몰랐기 때문이고 어떻게 내가 문제를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점수가 올라가지 계속 개념서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만 풀어 제껴서 오답 정리만 한다고 해가지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간절한 소망이야. 그럼 보세요. 2 이상이야. 자, 까먹었어. 집중. 자, 2개 줘버려야 되겠지. 몇 개 남아? 4개. 3H 4지. 그러면 3 곱하기 7이니까 6C 4야. 그럼 6C 2지. 6C 2는 15야. 그래서 45가지야. 다음 2, 1, 1이야. 그럼 2개 들어갈 주머니 선택해. 3가지. 에 대하여 얘는 A, B, C, 2, 1, 1 이 상황이라고 해. 3가지 중에 한 가지. 더해서 6 남아야 돼. 1이야 1이야. 얘 1 이상 2 이상 1 이상 2 이상 0 이상. 오케이. 자, 얘 얼마야? 1 이상. 따라서 1 이상이고 1 이상이니까 2개 줘버려. 4야. 따라서 3H4. 그게 아까 얼마였어? 15였지. 따라서 밑에도 얼마야? 45야. 사실 똑같은 상황이네. 그치? 검은 공을 배열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 더하면 90, 150, 168 이게 답입니다. 됐어요? 결국 또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틀렸다면은 내가 왜 틀렸지? 중복적으로 몰라서 틀린 건 아닌가. 그치? 케이스 분류를 빠뜨렸거나 중간에 계산 실수했거나 그치? 그러니까 그건 확신이지. 내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걸 흐지부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집중해서 딱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주관식으로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잠깐 선생님 칠판 지우고 이제 마지막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3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에 대해서 자, A와 B랑 곱한 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은 변수가 두 개라서 이 변수랑 이 변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AX 플러스 B예요. 그럼 얘는 직선이죠. 그 직선의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Y절편이에요. 그래서 이 A하고 B가 둘 다 변해서 힘들었을 거야. 둘 다 변해서. 그러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은 자, 먼저 문제 읽기 전에 분명히 이랬거든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진 않았지만은 최근에도 변수 두 개가 나왔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자, 했었을 것 같아가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기울기랑 관련되어 있는 a 그리고 x 플러스 y절편과 관련되어 있는 b 그리고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때 그 관계가 이렇게 되셔야 돼.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직선은 이 지수 함수보다 위쪽에 있거나 접한다라고 읽으라고 그랬지. 모든 실수니까. 얘도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거나 이 직선은 아래쪽에 있거나 이 직선을 주어로 읽으면 접할 때까지야. 그럼 당연히 뭐 답은 접할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건 잠깐 접어두고 그게 경계긴 하지만 내가 지금 보는 거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그냥 구하면 돼. 그래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곱해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거고 P분의 Q를 구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그냥 문제는 단순하지. 이걸 해석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일단 구하는 게 A하고 이 B의 곱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니까 이제 가장 크게 만들고 가장 작게 만들어라 이거니까 가장 특수한 상황이 답이겠지. 근데 그 전에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즉 기울기랑 y절편을 동시에 생각해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 그러면 첫 번째 너가 이 변수를 기하적 관찰할 때는 둘 다 변하면 힘들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는 고정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하나의 변화를 관찰해야 되고 둘 다 최대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 생각이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이게 기하적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뭐로 가야 돼? 그냥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식으로 세우면은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 그치? 이거에 대한 연습을 했었어. 기억나? 이렇게 생긴 도형 집. 어쨌든 그게 기억이 안 나도 변수 두 개에 대해서. 근데 얘는 직선이잖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어차피 곡선과 직선이니까 접할 때 아닌가? 이게 경계 아닌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자, 그런데 두 개 나온 이 곡선이 무슨 함수야 그냥? 지수함수 두 개야. 아까 몇 번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 객관식에서 ft 곱하기 f의 1마T 0부터 x까지 dx gx 이거 봤었지? 얘하고 무슨 관계야? t 이퀄 2분의 1 대칭. 항상 있는 거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줬잖아. 같은 함수고 t 1마t잖아. 이 도형하고 그냥 나왔니? 아니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이거의 관계를 좀 봐. 물론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y equal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랑 y equal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야. 너가 이거에서 이거를 만들려면은 일단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있고 y에다가 마이너스 y 붙인 거잖아. 일단 원점 대칭도 시켜야 되고 평행이동도 시켜야 돼. 그러면 대칭을 시켰고 평행이동했으니까 어떤 그래프가 상상될지는 일단 그려보면 끝나거든.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고 평행이동까지 했어. 그러면 얘네 둘 관계는 일단은 만약에 평행이동을 안 했다고 하면 원점 대칭인 거잖아. 원점 대칭에다가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그 점 대칭점이 바뀌겠지.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이게 없다고 쳐봐봐. 이게 다 없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 도형을 원점 대칭시키면 얘고 이 도형을 원점 대칭시키면 얘잖아. 근데 적절히 평행이동 된 거잖아. 그것까지 다 그리란 얘기가 아니야.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은 모든 도형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특수한 점, 그 도형의 가장 특수한 점을 이동시키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도형의 관계는 점대칭 관계구나. 선생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야, 지수함수의 가장 특수한 점이 뭐야? 지수함수의 가장 특수한 점이 뭐야? 너네 원의 평행이동, 원의 대칭이동을 뭐로 봐? 중심. 이차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뭐로 봐? 꼭지점. 똑같아. 어떠한 도형이든 간에 그 도형의 특수한 데를 보면 되는 거야. 유리함수는 점근선, 무리함수는 시작점. 그런 것처럼 지수함수의 가장 특수한 점이 뭐야? 정점. 밑에 관계없이 지수가 얼마면? 0이면 항상 뭘 지나요? 0,1을 지나요. 밑이 뭐든 간에 이것만 성립하면은 항상 0,1을 지나요잖아. 얘는 뭐야? 정점이? 이게 0 되는 값 얼마야? 1이지. 얘가 정점이야. 정점이 이동된 거잖아. 0,0에서. 그러니까 얘는 1,0이 정점이고 얘는 정점이란 말이 아니지. 얘는 밑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야? 2, 2, 얼마야? 제로지. 1이지. 뭐야 왜 이거야? 1,1 됐어? 그럼 얘들아 이 점이 점대칭 되면 넣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잘 봐봐. 1,1, 2,1에 점대칭이 됐어. 이도형의 대표점이 너야. 이도형의 대표점이 너야. 이도형의 대표점이 너야. 이도형의 대표점이 너야. 그러면 그 점들은 항상 점 대칭됐으니까 그 점 대칭점을 봐봐. 2하고 1하고 3이니까 그 평균이 얼마야? 2분의 3이야. 1하고 1이니까 얼마야? 이거지. 다시 얘가 0 되는 값을 찾았어. 0 되는 값을 찾으면 얘가 1이라고? 잠깐만. 2를 대입했어. 1이지. 얘가 0 되는 값 찾으면 0 되는 값 찾으면 1 집어넣는 거지.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 1이지. 그럼 보세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 맞지? 이 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1,1을 지나는 거 맞지? 그러면 1,1을 지나가. 됐어? 자, 그랬을 때 1,1을 지나가는 거고 1,1을 지나가는 거고 얘가 지금 함수가 대칭됐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 맞지?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건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쟤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얼마야? 2,1이지. 2,1이라고? 잠깐만. 마이너스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2지. 자, 그랬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잠깐만, 이 그래프는 그냥 2,1이잖아. 어떻게 그래프 이렇게 생기지? 지금 뭐 잘못하고 있지? 2,1이지. 그럼 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1을 집어넣어야 0이 되잖아. 그럼 1을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니까 집중이 안 돼. 0. 그럼 1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제가 0이니까 1이잖아.
아이씨 마이너스 1이잖아. 미안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자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얼마야? 0이지. 쏘리.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함수가 이상해져서 자 1이랑 그 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의 점대칭점을 아까 봤던 건 이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형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수한 점만 관찰하면 된다고. 얘가 뭐야? y equal exponential x 마이너스 2야. 그럼 점대칭이니까 이렇게 따라오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뭐야? y equal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봐봐. 선생님들 집중력이 흐려지잖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프로틱한 면을 못 보였다.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얘하고 얘 사이에서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러진 않을 거야, 너네들이.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봐봐. 첫 번째, 내가 A,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얘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자. 얘가 최대이려면 A도 커야 되고 B도 커야 되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아직 내가 지금 여기다 그릴 함수가 ax 플러스 b인데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다 보니까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을 몰라. 근데 그거를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은 위치 관계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위치 관계로. 그치? 그럼 일단은 음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a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최대값을 보는 거니까 0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음수면 이렇게 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어지니까 절대로 저 관계를 만족할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판단. A는 무조건 최대든 최소든 간에 A는 무조건 양수로 한정이야. B는 모르는 거고. 근데 나름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 최대값을 본 때에는요. A도 양수고요. B도 일단 무조건 양수여야 최대가 나오는 거 맞지? 왜냐면 B가 음수면 A가 아무리 커져 봐봐. 얘가 아무리 크게 잡혀도 B는 뭐가 돼? 음수면? 곱했을 때 음수가 되니까 최대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이러는 거야. 선생님, 최대니까 일단 여기가 0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기하적 관찰을 해보게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름 문제니까 그래. B라는 거는 요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값을 넘어가면 안 되지, 직선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위치관계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 직선과는 접할 때 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이 직선도 접할 때 그리고 그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왜? 이게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을 거야, 너네들도.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를 키울 거예요. y절편도 키워야 돼요. 둘 다 키워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그림으로서. 왜? 봐봐. y절편을 키우자니 접할 때가 이렇게 생기면서 일단 그림이라서 정확히 그린 그림도 아니야. 내가 뭉갠 그림이야. 근데 이게 y절편이 낮아지면은 기울기는 접할 때까지니까 이게 가장 큰 거니까 y절편이 낮아지면은 기울기는 커지고 y절편이 상대적으로 커지면 기울기는 작아져.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기울기를 크게 만들자니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자니 얘가 작아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y절편이 일단 양수되니까 이쪽에서 y절편이 생겨야 되는데 b값이 높아지자니 이쪽으로 이렇게 빡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빡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접할 때까지니까 최대한 기울기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 점으로 내가 만약에 고정처럼 b를 생각해 보면은 b를 최대한 높이려고 그 위로 당겨보려고 했었어. 그러면은 접할 때까지니까 사실 이것까지거든. 아무리 높여봐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a를 최대한 높여봅시다. 그러면 b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양수 쪽으로 갔을 때로 한다 하더라도 y절편은 작아지는데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커져. 그럼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조율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 풀어야 돼? 식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왜? 내가 y절편을 양수로서 계속 키우고자 하니까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얘를 키우고자 하니까 얘가 작아진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조율할까? 모르잖아. 이걸 나도 판단 못해. 어떻게 판단해 이거를? 못하니까 그럼 마법사야. 알겠니? 그래서 뭐로 가야 된다?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야. 선생님 그럼 식으로 어떻게 가요? 접선을 세워야지. 어쨌든 접할 때니까. 그럼 접할 때니까 식을 세워야 하는데 접점 모르지. 미주 놔보자. 이때든 뭔지 모르니까 접할 때를 아무거나 이 노란 색깔 즉 y절편을 키웠을 때 이거든 후보야. y절편을 키울 때 또는 y절편이 좀 작더라도 기울기를 키웠을 때 어쨌든 간에 접선이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럼 접점을 이 상황이든 접할 딱 이 점 아니야 얘들아. 이 접점이든 푸는 건 똑같지. 두 번 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한 곡선에서 노는 거니까 접점 모르니까 t, exponential t-2라고 접점 미지수 놓고 뭐 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 세워야 되겠지. 얘는 y절편까지 봐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세워보자. 그럼 y equal 얘 미분하면 그대로지. 그러면 exponential t-2에다가 x-t에다가 더하기 exponential t-2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게 접점이 여기든 그랬을 때 관찰해 보니까 y equal exponential t-2의 x 마이너스 t 곱하기 exponential t-2 더하기 exponential t-2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exponential t-2의 x 플러스 exponential t-2에다가 1마t야. 그러면 지금 이게 접선의 y 절편과 관련된 함수고 얘가 a 값과 관련된 함수야. 무슨 말이냐? 이 접점이 여기냐에 따라서 기울기도 바뀌니까 t에 관한 함수. 너도 t에 관한 함수. 즉 a, b라는 게 t에 관한 함수로 나온 거지. 그 접점의 좌표가 변함에 따라 기울기도 변해요. y절편도 변해요. 라는 게 여기에서 보이잖아 지금. 이런 연습 많이 했잖아. 즉 기하적 관찰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듭 강조해보면은 너를 높이고자 하니까 너가 낮아지고 너를 높이고자 하니까 너가 낮아져. 안 돼. 식으로 가면 그게 보여. 함수로 나타나. 왜? 당연히 이 접점이 변하면 접점이 변해감에 따라 기울기도 변하고 y절편도 변하니까 그거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단데 선생님 그럼 t가 다 될 수 있나요? 아니지. 선생님 t가 여기 다 될 수 있는 거야 뭐하니? 이게 y절편이잖아. 너가 지금 최대 보는 거니까 뭐인 거만 보는 거야? 양수인 것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얘 이미 양수지. 얘가 양수가 돼야 돼. t는 1보다 작은 거야. 접점의 x좌표가 t가 1보다 작은 데서만 봐야 내가 지금 보는 데가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잘못됐지. 왜? 1이 여기니까. 접점은 이쪽에 있는 거지. 접점은 이쪽에. 이쪽 밑에 애들이 들어가야 즉 1을 경계로 이쪽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하적 관찰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a는 뭐야? t에 관한 함수. b도 t에 관한 함수. 그 변하는 거에 따라서 기울기랑 y절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러면 얘는 exponential t-2에다가 얘를 다시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1마t야. 이거에 뭘 구해라? 최대값. t가 1보다 작을 때. 얘들아 열린 구간이야. 미분 가능해? 어디서 생겨? 극대. 이 문제야. 열린 구간이잖아. 극대에서 답이야. 됐니? 그러면 a, b라는 것은 결국 t에 관한 함수지. 자, 그랬을 때 exponential 2t-4 1마t 미분합시다. 그냥 얘를 이렇게 쓸게요. 편의상 ft다. 됐죠? 자, 미분하시면 얘 얼마야? 2에다가 얘 미분하니까 exponential 2t-4
그리고 얘 그대로 갖다 써. 플러스. 자, 얘 갖다 써. 얘 미분해. 자, 그러면 얘로 묶었어. 2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얼마야? 1 마이너스 2t야. 그러면 얘가 0 되는 지점 어디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t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t 값이 2분의 1일 그 값이 최대값입니다.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요 f의 2분의 1 값이야. 따라서 2분의 1 대입하면은 exponential 얘 1이지. 그럼 마 3이야. 거기에다가 2분의 갖다 대니까 2분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어? 다음 a, b의 최소값이야. 똑같이 풀어본다. 자, 얘도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왜요? 기울기가 음수면 말이 안 되거든. 그치? 이 조건의 모순이거든. 맞아? 자, 그런데요 선생님, 이 b는 이제 음수가 돼도 되죠? 맞아. 얘는 음수가 돼도 돼. 왜? 최소값이니까. 그리고 음수여야만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복잡하다. 이거 지우자. 최대값을 보는 거야? 아, 최소값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2,1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따라와서 그리는 거야. 물론 선생님 좀 그림을 많이 왜곡하고 있어 지금. 그치? 원래 지점부터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얼마였어? 1,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뭐야 이거? 그래서 이 함수에서의 점 대칭점은 여기였어. 얘가 2분의 1하고 2의 평균이니까 3,0야. 항상 모든 2개 이상의 도형이 나왔을 때는 그 도형의 대칭성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표시하는 게 맞아.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최소가 보는 건데 A는 양수에도 B는 음수일수록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만약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면 지금 A는 최대한 키웠어. A는 최대한 키웠어. A를 최대한 키우니까 B가 이제 음수 쪽으로 내가 상관없겠지? Y절편이. 어차피 절대값이 그냥 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음수니까. 음수로서 가장 큰 거니까. 근데 이게 가장 최대인가? 이게 가장 최대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건 네가 그냥 그려본 거잖아. 그럼 B는 음수고 더 키울 수는 없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보다 더 키울 수 없니? 밑에 곡선도 있잖아. 그럼 이 함수가 y 이퀄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 나름 이것도 기하조건처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기울기보다 커지면서 이렇게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얘보다 좀 더 커지면서 공통접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얘들아 잠깐만, 이게 지금 그림이잖아? 내가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지금 문제에서 좀 모순이 밝혀지는데, 모순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대칭이란 얘기니까 이 함수랑 지금 이 점에 대해서 대칭돼 있다는 걸 잘 와닿지 않으면 너네들이 아는 원점 대칭이라는 함수를 봐봐. 그 원점 대칭이라는 건 뭐야? 점 대칭이라는 건 180도 회전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를 180도 회전하면은 얘랑 겹쳐지는 거야. 포개지는 건데, 자, 대칭성은 이런 거잖아. 접선을 봤을 때 이 접선이랑 같아지는 이 점을 봤을 때 이 점이 뭐 돼 있는 거야? 대칭돼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갖는 만약에 접점이 있어. 즉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 접하는 점이 있고 이 점에서 접하는 점이 있어. 그럼 이 점도 이 점에 대해서 뭐 돼 있는 거야? 대칭돼 있는 거 맞지? 그러면 공통접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같은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같은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려면 어떤 점대칭되어 있는 도형에서 같은 기울기를 가지려면 이 점하고 뭐 돼 있어야 돼? 점대칭돼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봤을 때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내 그림이 지금 틀렸다는 거 알겠어? 이런 일이 너무나 많지.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 너는 이걸 찾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 둘의 관계를 찾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왜 찾아야 되는 미치 같은 지수함수 두 개잖아. 선생님 그럼 어떻게 그걸 찾아요? 어떻게 점대칭을 찾아요? 봤잖아. 모든 도형이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어떻게 이동되는지는 그 도형을 보면 안 돼. 그 도형을 보면 어떻게 알아? 그 도형에서 가장 특수한 점들. 그게 어려워? 원은 중심, 이차함수는 꼭지점, 지수함수는 정점, 로그함수는 점근선. 그들을 관찰하면 되잖아. 선생님 근데 이게 점대칭이라는 걸 어떻게 파악해요? 아니 평행이 이동되어 있는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원점 대칭시키잖아. 일단 원점 대칭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했으니까 점대칭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아 그러면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고요? 그 접점은 반드시 점대칭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네가 지금 주황 색깔을 먼저 그려놓고 선생님 이게 진짜 최대인가요? 얘는 지금 기하적 판단을 해보고 있는 거야. A는 양수로서 가장 커지면 되고 B는 음수로서 가장 작으면 돼. 그러니까요 선생님 이 주황 색깔보다 빨간 색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최대한 밑으로 내리고 그럼 기울기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러면은 여기도 접하기도 접하니까 공통접선이지. 그럼 기울기 같은 거지. 접점에서. 그러면 그 접점은 반드시 뭐 돼 있는 거야? 점대칭. 그래서 그림을 좀 수정해 보면 만약에 요 점을 지나는 점대칭점이 있어야 되고 그 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거랑 같은, 즉 요 길이랑 같을 때 반드시 똑같은 접선을 가지면서 접하는 거야. 점대칭돼 있는 요 지점. 다시 한번 확인. 점대칭돼 있어.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고 이 점의 좌표 원점에 대해서 대칭돼 있다. 그래서 공통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공통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태가 최대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이렇게 돼서 이 한쪽에 접하는 이 직선보다 당연히 기울기는 더 커져. 그리고 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더 커지고 그다음 y절편도 작아졌어. 아 그럼 이게 최대인가? 그러면 공통접선이 무조건 최대인가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때보다 y절편이 작아지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몇 개 만나? 2개 만나. 이거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접할 때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 그래서 이때가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판단하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요 답을 낼 때에도 마찬가지야. 점대칭성을 활용해라. 그럼 보세요. 다시 봅니다. 1, 마이너스 1이야. 2, 1이야. 이게 지수함수의 정점의 이동이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요 함수랑 요렇게 들어간 요 함수가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 A, B의 최소값을 찾는데 얘는 가장 작을수록 클수록 그러니까 요 점에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부분을 찾으려면 당연히 이 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접점을 찾았을 때 그거랑 같은 기울기를 찾으려면 점대칭 도형이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점을 통과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접점인 거지.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안 되잖아. 두 점에서 만나잖아. 얘보다 y편이 작아지면 이게 더 내려가니까 두 점에서 만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한쪽에서 접하는 얘보다는 확실히 기울기가 어때? 이렇게 생기니까 요 한쪽에서 접하니까 공통점선보다 얘가 기울기도 작고 y절편도 저 절대값이 커지니까 최소라는 것의 모순이잖아. 이거보다. 그래서 이때가 답이라고. 근데 이때도 답을 구할 때 대칭성 이용해. 어차피 이 접점 모르니까 밑으로 놓을 거 아니야. t, 익스포넨셜 이 얼마야? t-2. 또 이거 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이 접점을 또 잡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분명히 얘는 t, 얼마일 거니까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2 아니 이게 아니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게 2분의 3, 0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2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중점이 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얘는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3 나와야 되지. t뿔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굳이 AB를 찾는데 이 접선에 이 공통 접선에 AB를 찾는데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있어? 없지. 대칭성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냥 끝난 게 이렇게 됐을 때 요 점에 y절편과 뭘 찾고 싶은 거야? 기울기. 그때가 최대가 되는 거냐 곱했을 때. 자, 요거의 답은 적어놨지. 이거 지울게. 자, 그러면 얘를 미지수 놨어. 그럼 얘가 얼마야? 2분의 3, 0이지. 그러면 이 접선 세운 다음에 뭐 지난다? 2분의 3, 0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가 이 접선이 2분의 3, 0을 지난다. 또는 얘하고 이은 평균 변화율이 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를 풀어도 괜찮고 근데 그렇게 풀었을 때 y절편이 안 나오지. y절편까지 한 번에 구하는 거니까 접방을 세우자 이거야. 됐니? 그럼 y 이퀄 또 세우네. x t-2에 x-t 플러스 익스포넨셜 t-2가 되고 얘가 점대칭이니까 공통접선이 되려면 반드시 이 점대칭의 중심 너를 지나가야 한다가 필충이라고. 그러니까 대입하면 0이고 2분의 3을 대입해. 익스포넨셜 t-2에다가 x에다 2분의 3 대입하면은 마티. 그 다음 플러스 익스포넨셜 t-2야. 자, 그랬을 때 얘 양수니까 지어. 그러면 0이고 t값을 구하는 거야 지금. t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2분의 3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지. t값 얼마야? 2분의 5. 그래서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a값은 얼마야? 최소가 되는 a값은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어. 그럼 2분의 5니까 얘 2분의 4지.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y절편은 여기서 뭐였어? t 곱하기 마이너스 t 곱하기 익스포넨셜 t-2 더하기 익스포넨셜 t-2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 여기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다시 2에다가 2분의 1 되고 여기다가 2분의 5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얘 2분의 2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게 최소값 A, B가 되겠지. 아,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따라서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세제곱하래. 얘를 세제곱해주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27에다가 익스포넨셜 세제곱이고 절대값 씌우고 옆에다가 최대값 곱하시면은 2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삼승이지. 어차피 이거 1이야. 마이너스 16분의 27이고 절대값 씌우니까 플러스야. 답은 얼마야? 43. 이렇게 푸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냐. 내가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부족했던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일단 관계를 읽는다라는 게 중요하지. 이게 첫 번째야.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대강 그릴게.
여기에서 최대가 돼야 된다? 아, 이거를 낮추고 기울기를 높일까? 이거를 높이고 기울기를 낮출까? 판단이 안 돼. 기하학적 판단이 안 돼. 따라서 뭐로 간다? 식으로 세워야 하겠다. 이 생각을 왜 해야 하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최소가 되는 상황. 아,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들의 점대칭의 중심점. 반드시 공통점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점대칭 도형이니까 같은 기울기를 갖는 부분을 이어야 공통점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같은 기울기를 갖는 부분을 이으면 반드시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다? 점대칭의 중심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점대칭의 중심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 함수의 특징이라는 거. 아까 나왔던 ft 곱하기 f의 1마티. 이것도 이 관계를 왜 읽었습니까? 읽게 생겼잖아. 아니 선생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읽게 생겼다고. 그럼 이걸 왜 읽어야 돼요? 읽게 생겼잖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있다니까. 화내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019년도래. 봐봐 집중력이 흐려졌어. 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 주간 30번까지 자 모두 마무리 잘 지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